현재 기초연금은 두 가지 개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만 65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만 70세 이상 또는 만 75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앞으로 주는 대상을 37% 정도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절반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연금 관련해서 두 가지 소식을 말씀드릴 거고요. 내용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제 앞으로 기초연금은 대부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른 내용을 오늘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영상 한번 끝까지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기초연금의 현재 문제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해당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현재 노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이 되면서 현재 선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점차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층 증가로 인해 향후 재정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노인이 인구 비율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가 되고 있기에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기초연금이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노인 빈곤율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세를 반영해서 나온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노인 중 하위 70% 기준을 손대자는 것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해당 연구에서 제안된 두 가지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위 70% 지급에서 57%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19% 절감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 기준 중위소득 50%로 점진적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받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수급자 비율은 하위 37%로 감소가 되며 재정지출은 47%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줄이고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자고 연구에서는 제안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설정 후 점진적으로 50%로 조정하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빈곤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고요. 대신 노인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 돕고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기초연금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서 저소득층이 좀 더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를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만 어르신들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르신들은 노후연금 시스템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 보니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되면 정말 곤란해지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 과연 국가에서 시니어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지급 연령 상향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노인 빈곤율이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내용까지 보시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달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연령 상향 추진에 기존 언론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양새인데요. 어떤 어르신은 상향이 결정이 되면 고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정이 나면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은 노인 연령 상향 과정의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에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 상향 결정이 나버리면
기초연금과 65세 병원비 할인이 있어요. 이것도 변경이 될 것이고 각종 정책, 지원금, 지하철 무료, 교통비 지원이 앞으로 모두 연령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현재 상황 분석 자료를 보시면 정부에서 공론화하는 노인 연령 상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노인 연령 상향 소식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노인 연령 상향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노인 연령 상향 공론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2023년 12월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기사에선 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2044년에는 일본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70세로 상향할지 75세로 상향할지 아니면 다른 나이로 상향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 대한노인회 회장의 경우 75세로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인연령 상향을 주요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노인연령 기준이 44년 동안이나 그대로 유지 중인 점과 기대수명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노인연령 상향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상향을 위한 논의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노인연령이 이렇게 상향이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미칠 영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병원비 할인, 장기요양보험 복지 혜택 등 대부분이 65세의 경우 이제 노인연령 상향이 되면 못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앞으로 상향되는 나이로 혜택이 미뤄지거나 각 혜택별로 연령 기준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70세로 조정이 되는 가정이 보도자료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기초연금을 70세로 지급 연령을 늦추게 되면 연간 약 6.8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5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330만 명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한 해 기초연금에만 들어가는 금액이 125조 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연령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어르신들의 은퇴 나이와 기초연금 지급 연령 나이 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등을 대책으로 같이 진행을 할 듯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 또한 개선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개인 퇴직연금 제도 또한 지급 연령이 늦춰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조금 되긴 하네요.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처럼 대부분의 노인들이 받는 하위 70% 지급에서 하위 40% 지급으로 낮추는 방향도 같이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아무래도 반발이 클 것 같아서 당장의 반영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과 지급 대상 축소 주장은 계속적으로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측면의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한마디로 노인 은퇴 시스템의 부족으로 은퇴 후 빈곤에 시달리는 어르신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기초연금이 이 노인 빈곤율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연령 상향, 그리고 지급 대상 축소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의견들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지하철 무료 폐지 논란들도 있었는데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에 대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지금 가장 최신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잠정 실적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가 약 4,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현재 7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나서 엄청난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요. 적자를 엄청 보고 있는데 최근에 시행된 기후동행 카드 관련 적자도 겹치면서 적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노임승차 논의는 2025년 올해에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또 나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외국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정책인데요. 이 외국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노인 무임승차까지도
같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도 이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하철 무료를 영주권자들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논란인 건데요. 현재 재정 부담의 증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영주권자 무임승차가 시행된 이후 무임승차 인원이 2016년 대비 2014년에 6배가 증가하여 80만 명으로 늘었고 손실액은 12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언론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노인 무임승차 논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의 무임승차 이용이 지하철 운영사에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의 논란도 있는데요. 영주권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라는 입장과 외국인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폐지 후 월 1만 원 한도 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예고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노인 관련 예산을 점차 줄이면서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형평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는데요. 상당히 논란이 되었죠. 하지만 법안은 예고가 되었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법안 발의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 교통카드 제한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이 노인버스 혜택이 지자체 위주로 엄청나게 폭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와 타협을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 연령 상향과 더불어서 노인교통 지원인 버스, 지하철 지원을 전국 통합 지원을 논의하되 연령마다 차등적으로 할지 소득별로 차등적으로 할지 예산을 고려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면 버스, 택시, 지하철을 모두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실적으로 월 1만 원 지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3만 원, 5만 원이 되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하고 연령층별로 서로 타협과 공감이 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다른 방법들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또 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 구독자 어르신분들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들도 있는데요. 나이별로 무임승차 횟수를 지정하자. 70세 이상은 무료, 65세 이상은 50% 할인하자. 출퇴근 시간만 유료로 하자. 라는 제안과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인 연령 상향 논란과 더불어 지하철 무임승차 또는 연령 상향 논의는 올해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어르신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보시면 어르신들의 의견 취합에 좋을 듯 합니다.